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거장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의 신작 브로코를 6개의 키워드로 리뷰하려고 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 관람후 보시길 바라고요. 브로코는 2022년 제75회 칸느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탄 작품이기도 하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배두나 같은 쟁쟁한 한국 배우들과 함께 어느 가족에 이어 또 다른 대한가족의 이야기를 로드무비 형식으로 들려줍니다. 영화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한 여성이 베이비박스 앞 콘크리트 바닥에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은 아이 이름이 우성이라고 말하고요. 언젠간 찾으러 올 것이라는 쪽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아이를 사고 파는 브로커를 쫓는 형사 수진과 그녀의 동료였죠. 수진은 아이를 베이비박스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없는 동수와 상현은 남몰래 아기 우성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상현은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려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고요. 동수는 보육원 출신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몰래 아기를 빼돌려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부부에게 불법 입양을 알선하는 브로커 일을 하고 있었죠. 영화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직업이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흥미롭게도 직업을 제목으로 가져다 습니다. 2018년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탔던 어느 가족의 영문 제목은요. 소매치기들, 샵리프터즈였는데요. 이번 2022년도 개봉하는 영화는 브로커인 것이죠. 극중 송강호 배우가 분한 상현이 겉으로는 세탁소 주인이란 직업이 있지만 제목이 클리너가 아니라 브로커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싼 윤리의식,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다루고자 하는 고레에다 감독에게는 세탁부보다야 브로커가 더 그다운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브로커의 첫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화 브로커를 잇는 두 번째 키워드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날씨와 물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브로커는 엄청난 양의 폭우, 물의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아이유, 아니 이지은 배우가 분한 소영은 빗속에 아이를 버렸고 꿈속에서도 비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빗속에 서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비는 소영이 태어날 때부터 드리워진 삶의 무게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화는 빗속에서 시작해서 세차장의 물, 부산과 포항 울주의 바다까지 폭넓게 물의 이미지를 변용합니다. 비는 커다란 시련과 힘든 운명으로 사람들에게 들이닥치지만요. 세차장에서 창문을 열자 주인공들이 한바탕 물을 맞고요. 들떠서 다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물을 맞으면 신이 나고 재미있고 또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브로커에서 이 날씨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영의 속마음을 대변하고요. 물은 그녀의 마음을 위무하는 듯 보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첫 장면에서 점차 날이 개고 마지막에 가면 화창한 날씨가 스크린에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것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 점점 변화하는 소영의 마음에 한 줄기 햇살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튿날 생각지 않게 엄마 소영이 아기를 찾으러 교회로 돌아옵니다.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소영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 들고요. 동수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소영을 안내하죠. 그리고 상현과 동수와 소영은 한 배를 탑니다. 좋은 부모에게 아이를 입양시켜주고 싶은 소영과 아이를 입양해서 소개비를 받고 싶은 상현과 동수가 함께 아이의 양부모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이내 이들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이를 보고 눈썹이 적다고 타박을 하고 소개비를 12개월 할부로 하면 안 되냐는 등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이러한 행태는 관객들에게 블랙 유머를 선사하는데요. 아이가 눈썹이 적다고 하니까 상현이 아이의 눈썹에 아이섀도우를 바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드는 소개비를 마구잡이로 깎으려 들죠.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하는 양부모 후보들에게 소영은 거친 욕을 하면서 입양을 거절하죠.
이러한 광경을 통해 감독은 관객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과연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일까요? 전 세계에 횡행하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이 인신매매의 행태에 대해 감독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현 일행은 이제 동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동수는 언젠가는 찾으러 오겠다는 어머니의 쪽지를 믿고요. 입양을 거절하고 보육원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그는 그만큼 상처가 깊습니다. 그곳에서 혜진이라고 하는 요 소년, 축구를 좋아하는 이 혜진을 만나 간절히 입양을 원하는 보육원생 혜진을 만나서 함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형사 수지는 이들의 뒤를 바짝 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인신매매하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심지어 가짜 입양 부모라는 덫을 놓기도 하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부부로 가장해서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상현에게 연락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작전은 두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간파한 동수의 촉으로 일찌감치 실패합니다. 영화 브로커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가짜라는 것이죠.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부도 가짜지만 사실 동수와 상현, 소영과 혜진도 가짜 가족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짜 가족이라는 사실은 상현이 모는 초록색 봉고가 과적 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가장 도드라지게 묘사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위장해 지금 놀이공원에 가는 중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혜진. 그런 혜진에게 깜빡 속아서 경찰은 롯데월드에는 관람차가 없으니까 월미도로 가야 한다고 충고까지 합니다. 감독은 이러한 우픈 장면을 통해 과연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만이 진짜 가족인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는 듯합니다. 사실 이러한 유사가족이나 아이가 뒤바뀐 가족들의 모습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매 특허 같은 소재이죠. 고레다 감독의 영화 세계에서 친부모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등의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케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연보다 함께 있는 사람, 일상을 영유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감독의 굳은 믿음은 진짜 같은 가짜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죠. 영화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상현 일행이 저마다의 상처를 지니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되죠. 동수와 혜진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상현은 아내와 이혼하고 딸마저 그를 밀어냅니다. 브로코의 네 번째 키워드는 유기, 저버림이란 테마인데요. 브로코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저버림이라는 테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가해자처럼 보이는 소용도 등장하지요. 그러나 낳기 전에 유산으로 아이를 죽이는 것과 낳은 후에 아이를 유기, 즉 버림으로써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쁜 것일까요? 브로커는 아이를 버린다는 비윤리적인 행동 저편에 우리가 하는 매우 힘든 실존적 선택이 있고 용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죠. 동수는 소영과 아기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봅니다. 과연 동수는 소영을 혹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동수는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 소영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지요. 그리고 이들 빗속에 서 있는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화답이 이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하는 박스라는 메타포일 것입니다. 브로커의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박스라는 메타포이죠. 고레다 감독은 이 영화에 세 개의 박스란 메타포가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첫 번째 박스는 수진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아기를 두는, 이미 이제 땅바닥에 소영이 아기를 뒀고요. 이 베이비 박스란 공간이죠. 우리 모두 어쩌면 어머니의 자궁이란 살로 만든 베이비 박스 안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후 박스가 등장하는 화면 짜기는 계속돼서요. 상현이 모는 이 초록색 봉고차의 이 박스의 이미지, 그리고 월미도의 대관람차까지 박스의 이미지가 확장되죠. 간신히 한 사람의 아이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에서 출발한 영화는 5명의 유사가족이 함께하는 봉고라는 더 큰 박스로, 그리고 서로의 진심과 구원이 오가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하늘 위의 박스로 계속 진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박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강동원 배우가 분한 동수는 꿈속에서도 비가 내린다는 소영에게 의미심장하게 되어 아기와 엄마 두 사람이 함께할 커다란 우산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죠. 가장 커다란 우산, 가장 커다란 박스는 바로 우리 사회라고 고레다 감독은 이미 인터뷰에서 밝혔죠. 인간과 우리 사회의 선의만이 빗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감독의 오래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 보여집니다. 브로커는 영화의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아이를 입양하려는 자도 아이를 버리는 자도 모두 상처투성인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며 서로에게 서투른 위로를 선물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 두 가지는요. 이 월미도의 대관람차 안에서 동수가 이 소영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줘요. 그러다 이렇게 내리면 울고 있는 장면인데 소영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장면하고요. 모텔에서 이 소영이 상현 일행에게 일일이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팔거나 버리거나 할 수 없는 천금 같은 가치가 있음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위로는 모두 어둠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영화의 6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어둠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에 대한 고백과 위로는 일견 너무 순진해 보이거나 믿을 수 없이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레다 감독은 꾸준히 마치 신앙처럼 자신의 영화 세계 안에서 멜로드라마적인 요소하고 사회적 리얼리즘이 함께하는 지점을 만들려고 하죠. 이 때문인가 결국엔 형사인 수진도 깨닫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아이를 팔려고 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형사 수진은 상현 일당을 쫓고 있는 와중에 차 안에서 컵라면만 먹고 살다가 문득 오래전에 보았다는 영화 속 노래가 있어요. 에이미만의 노래를 차 안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들려줘요.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노래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만든 매그놀리아에 나오는 와이즈업이라는 노래죠. 모든 배우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란 감독에게 오마주를 바치고 있는 듯 보여요. 거장이 거장에게요. 브로커와 매그놀리아의 또한 어떤 면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그놀리아는 목련이란 뜻이죠. 이 목련의 꽃잎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서로. 목련의 꽃잎이 함께 붙어 있듯이 모든 주인공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여서 이 두 영화는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개구리가 비처럼 내리는 판타지가 매그놀리아에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브로커에서는 그러한 판타지 없이 그냥 비가 줄창 내리는, 비가 내린다는 테마도 유사해 보입니다. 끝으로 영화 외적인 재미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소영은 처음에 자신의 가짜 이름으로, 여기 가짜가 테마라고 했잖아요. 선화라고 소개하는데요. 선화는 이 김기덕 감독의 이 나쁜 남자에 등장하고요. 홍상수 감독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도 등장하는 착한 여자라는 뜻의 아주 전통적인 한국 영화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이름입니다. 아이를 버린 선화가 착한 여자라는 모순의 유머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상현이라는 이름은 송강호 배우가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서 분했던 캐릭터 이름이죠. 게다가 브로커의 그 시작점에서 상현은 목사 복장까지 하고 나타나는데요. 박쥐에서 성현은 이렇게 신부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두 이름 모두에서 어떤 은근한 숨겨진 유머가 느껴지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영화 브로커의 가장 진심 어린 위로는 모두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엔 세상의 모든 우성에게 버림받았던 이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독의 따뜻한 입김이 들어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 장면 때 이렇게 한 컷 한 컷 등장인물을 잡거든요. 이 감독의 단순한 연출이 너무 뭉클했었어요. 감독의 위로가 모든 우성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죠? 브로커는 느리고 순진하게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믿고 오늘도 길 위를 달립니다.